20세기 연극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죠. 작가 사뮤엘 베케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 이 위대한 작품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.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질문이죠.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고도는 대체 누구일까요? 오늘 그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,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. 자, 먼저 연극의 무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배경을 상상해 보세요.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서 있는 황량한 시골길. 바로 이곳에서 두 남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존재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등장인물도 아주 단출합니다. 딱 5명인데요. 먼저 평생을 붙어 다닌 것 같은 친구 디디와 고고가 있고요.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둘의 시간에 뒤흔드는 정말 기괴한 주인과 하인 관계의 포조와 럭키. 마지막으로 미스테리한 소년, 이게 전부입니다. 이 연극의 줄거리요?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고 또 계속 반복되거든요.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다린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연극의 전부인 셈이죠. 정말 대담한 구성 아닌가요?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왜 연극사에 혁명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아니, 이렇게나 단순한 이야기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연극사조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부조리극이라는 장르에 있습니다.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실존주의 철학 있잖아요. 그 깊은 영향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. 세상은 더 이상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그 깊은 회의감이 연극, 무대 그대로 옮겨진 거죠. 부조리극의 특징들을 보면요. 이건 전통 연극의 모든 규칙을 그냥 다 부숴버리는 수준이에요. 그래서 반연극, 앤티플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뚜렷한 줄거리도 없고 대화는 논리가 없고 행동은 의미가 없고 그런 비합리적인 세계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겁니다. 바로 이 대사, 가자! 그래놓고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죠. 이게 바로 부조리극의 핵심을, 그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말과 행동이 완전히 어긋나는 이 깊은 모순,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이 비극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. 아니,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의미 없어 보이는 연극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? 그 답은 이 작품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. 함께 살펴보시죠. 배경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 이 연극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최악의 트라우마 속에서 잉태됐습니다. 신, 진보, 이성,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린 시대였죠. 생각해보세요. 인간이 저지른 그 끔찍한 학살을 목격한 후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? 그동안 유럽을 2000년이나 지탱해왔던 모든 믿음과 가치관이 그냥 와르르 부러져 내린 거죠. 깊은 환멸감과 정신적인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. 작가인 사뮤엘 베케트 본인도 이걸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.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면서 몇 년 동안이나 나치를 피해 숨어 지냈대요.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기다렸던 그 막막하고 불안한 시간들이 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이 모든 시대의 아픔을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, 고도. 대체 고도는 누굴까요? 가장 많이들 하는 얘기는 역시 이름이 비슷하니까 신 아니냐,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종교적인 해석이에요.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죠. 이건 희망이나 자유 같은 좀 더 추상적인 가치다,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근데 정작 작가인 베케트는 뭐라고 했을까요? 누가 물어볼 때마다 늘 이랬대요. 내가 알았으면 희곡에 썼겠죠. 이게 그냥 나도 몰라요 하는 게 아니에요. 의도적으로 그 정체를 비워뒀다는 뜻이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이 연극의 핵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인 셈이죠. 이 비어있는 공간의 의미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1957년이었어요.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공연하게 됐는데 사실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. 그냥 여자 배우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걸 골랐던 거죠. 그런데 결과는요?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. 수감자들이 완전히 이 연극에 몰입하고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.
왜였을까요? 그들에게 고도는 너무나 명확했거든요. 바로 자유.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석방을 기다리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무대 위 두 주인공에게서 봤던 겁니다. 자, 이제 좀 감이 오시죠? 이 연극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기다리느냐?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핵심은 바로 기다리는 행위, 그 자체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연극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고도가 누구냐가 아니라 아무런 답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시간을, 이 삶을 버텨내는가인 거죠. 디디와 고고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. 서로한테 기대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의미 없는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. 그리고 내일은 다를 거야, 내일은 고도가 올 거야 하는 그 신라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하루를 버티는 거죠. 어때요?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? 이막에 가면 눈이 멀어버린 포조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.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야. 같은 날, 같은 순간에. 그걸로는 부족한가? 와, 정말 허무하죠?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이 연극의 냉소적인 시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사입니다. 그리고 결국 연극은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. 그들은 또다시 말하죠. 자, 갈까? 그래, 가자.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마지막 장면, 이게 바로 희망도 절망도 아닌 그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, 그 끝없는 순환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마무리인 거죠. 자, 이렇게 고도를 기다리며를 쭉 살펴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고도는 과연 무엇인가요?